현재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중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2,900달러 최고점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못하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금 투자자들이 역사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현을 하면서 기술적인 조정 신호가 온 상황입니다. 특히나 뉴스에서는 연일 금값이 최고가라면서 금 투자 열풍에 대해서 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항상 어떻습니까? 투자 시장은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뉴스 보시고 나도 금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보다는 오히려 소폭 조정을 받았을 때, 하락했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장기 투자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역사적인 패턴이 검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은 추가 상승할 것이다.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상승 추세에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상승 이격도 자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추가 급등보다는 오히려 조정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박스로 그려드린 부분들 보시면은 추세는 우상향이지만 구간마다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미 크게 급등이 나와버린 지금 2,900달러 구간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을 보고자 진입하기에는 리스크 자체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시장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왔었어요. 하지만 현재 고점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변동성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더욱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리플 코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700원에서 4,900원까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지만 현재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같은 것들 생각해봤을 때 오늘 가격 기준 4,000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데 국제 송금 그리고 금융 거래에서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저렴한 대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드렸던 것처럼 포르투갈, 브라질 간 실시간 송금 서비스 확대라거나 기관 대상으로 하는 결제 네트워크 구축까지도 실제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작년 당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스탠다드 커스터디까지도 인수를 했었죠.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을 위한 안전한 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당시 판단이 신의 한 수였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커스터디 시장이 20조 달러 규모까지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기관 투자자의 본격적인 유입까지도 촉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갑작스러운 리플의 커스터디 업체 인수가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엄청난 성장 바탕으로 이어질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리플은 최근에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가지고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시장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적인 전환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XRP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경 간의 결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장에 더욱더 집중하는 전략적 전환을 선택을 한 건데 이런 선택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을 하기 때문에 결국 XRP의 엄청난 가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현재 시가총액 약 1억 860만 달러 정도로서 1억 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3조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CBDC 프로젝트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리플의 이번 변화 자체가 앞으로 글로벌 결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입지에 대해서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XRP 같은 경우는 다소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에서 빠진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저가 매수 찬스가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난주 당시 리플 실시간 커뮤니티방 통해서 3,700원 라인에서의 매수 체결에 성공한 바가 있었죠.
특히나 지금 시장 상승하는 코인들 테마를 살펴보면은 웹3 관련된 코인들 위주로 본격적인 반등장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알트코인의 낙폭 자체가 상당히 심했었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8일부터 본격적인 FTX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남은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그리고 3월장의 반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18일에서 3월 19일까지 일본 금리 결정과 관련된 엔캐리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그리고 4월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는 반등장이 움직여주는 게 맞고요. 단기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빠르게 회복 구간이 나와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자체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내에서 3만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이미 창출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미국 12개 주가 비트코인 채굴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나 텍사스에서는요. 1만 2200개 이상의 채굴과 관련된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중심지가 텍사스가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내 채굴 산업이 연간 41억 달러 이상의 GDP를 창출을 하고 있는 데다가 전력망 부하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에너지 인프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채굴 기업들 역시 고용주이자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크게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SEC 측에서는 투자자 자문위원회 신규 위원회 모집한다라는 발표를 남겼는데요.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소매나 기관 투자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규제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퇴임한 이후부터 현재 임시위원장 체제로 전환됐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전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SEC의 변화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규제 환경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도권 안에서 암호화폐 수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 준비금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남겼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투명성 그리고 보안성이 뛰어나면서 24시간 365일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금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검토를 한다거나 실제로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에는 금을 중심으로 했던 준비금 정책을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대체하게 된다.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 서사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 강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가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준비금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암호화폐 채택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움직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제안 자체가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논의된다는 것,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부 펀드의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줬던 상호 관세 이슈, 이런 관세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알트코인 위주의 단기 약세 구간 같은 경우는 큰 상승 사이클 안에서 봤을 때는 그냥 통상적인 움직임 정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반등장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코인 투자 시장의 싸움 자체가 내 것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익 실현을 잘 해놓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위주로 반등 주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내가 현금 좀 가져놓을 걸, 시드 좀 챙겨 놓을 걸.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매수가 들어가셔서 수익도 보셨을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미 상승해버린 리플 코인이 말도 안 되게 1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리플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다거나 혹은 신규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가격의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단기 저점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가자면요. 저희가 리플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들 토대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리플이 4,700원에서 4,800원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이 가격의 비중을 한 번에 전부 다 매수를 해버리면은 혹시나라도 리플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활용해야 되는 순간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1월 12일 당시에 리플 가격이 4,600원에서 4,700원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지만요. 이 가격에 무리해가지고 더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을 끌고 가시되 적당한 단기 저점 구간에서는 그물망처럼 내려올 것으로 대비해가지고 매수를 미리 단기 저점 구간에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월 3일 당시 급락으로 순간적으로 3,100원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미리 지정가 매수를 통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낮은 가격의 비중을 늘리고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단기 저점을 노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요. 지난 2월 4일 당시에도 리플이 4,200원, 4,300원 이 가격에서 횡보를 했었지만 이 가격에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매수할 때는 적당한 단기 저점 구간에 매수를 기다리고 항상 목표 타점은 적당한 단기 고점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분할로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금 비중으로 투자 심리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단기 저점 구간에서 또 분할 매수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코인 시장이라는 거대한 산 자체가 있어요. 이 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코인 시장이라는 거대한 투자 시장이라는 산에서 나만의 작은 산에 계속 좋은 자원들을 이동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수레의 크기는 한정적인데 욕심을 내면서 그 수레에 넘치도록 자원을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작 내 산으로 이동할 때 중간에 흘리는 자원들 그리고 중간에 넘어져가지고 쏟아버려지는 자원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적당한 양의 내 것으로 만들어놨다가 이 자원들을 나만의 산으로 계속 이동을 계속 시켜야 된다. 내 것으로 현실적으로 챙겨야지 이 산의 크기를 점점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적당한 구간에 매도하셔가지고 이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매수는 어떻게든 해요. 결국에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 이 순간의 욕심 때문에 내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괜히 내가 팔면 더 오를까봐 그 더 오른다는 욕심의 생각 자체가 결국 몇 번째 수없이 반복될 정도로 아마 아쉬운 선택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절대로 좋은 리플 가격의 매수 단가를 한 번에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당 부분에 분할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리플이 큰 하락이 찾아와도 그 조정 구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연료랑 수레를 준비시켜 놓으셔라. 물론 리플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고 앞으로도 좋은 호재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그 전에 공포 심리로 매도를 하거나 혹은 단기 저점이 찾아왔을 때 추가 매수하거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낮은 단가에 리플을 매수한 사람만이 득을 보게 되는 이런 시장의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고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운 이유는요. 고점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락 구간, 내리막길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보였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지금 금 2,900달러? 상당한 고점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섣부르게 진입한다?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등산을 할 때도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 속에서 평지가 있고 그리고 짜잘한 내리막길 등이 있고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상을 찍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리플 코인이 내리막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위로 향하는 구간 중간이지만 이런 중간에 찾아오는 변수들에 대한 대응 구간을 잘 세우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같은 리플 코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좋은 코인으로 다가올지 자체는 스스로가 잘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업비트로서 안전하게 현물 매매 반드시 운영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